JTBC 이제 제가 절교 프로거든요. 사건 반장이라고 해서 온갖 이상한 사건들, 잘못된 사건들을 올려주시는 프로인데, 여기 보면 눈밑 지방 수술 후에 사시가 생기신 분이에요. 일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이 비대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시가 생기고 그 해당 병원 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응을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문매를 맞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사실로 보이잖아요. 이쪽도 사실로 보이고 대칭이 안 맞잖아요. 비대칭인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하고 여러 매체에서 눈밑지방 재배치 후 사시 그 사건으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술을 예약한 환자분 두 분이 예약 취소를, 수술이 겁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사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난 너무 겁나서 재배치를 못 받으니까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시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한번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해드렸는데, 제가 해당 뉴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뉴스하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찾아봤더니, 예전에 구독자분들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에 필러 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필러 환자분 중에 막 한 5년 전에 필러를 넣었는데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빼주세요, 이거 겁나니까, 막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때도 이슈가 됐던 게 뭐냐, 지금 복귀해보면 황당한 소리긴 하지만 그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무슨 실명이 될 수 있다, 필러 써가지고. 필러를 쓰는데 녹지 않는다, 심지어 이게 녹지 않고 가서 뭐 뼈도 녹이더라, 이런 황당한 논문에 아주 근거 없는 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중들이 오해를 많이 하신 건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보자는 거지, 뉴스에서는 좀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걸 판단의 근거 자체가.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제가 그 의사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수술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JTBC 이제 제가 절교 프로거든요. 사건 반장이라고 해서 온갖 이상한 사건들, 잘못된 사건들을 올려주시는 프로인데, 여기 보면 눈밑지방 재배치 혹은 눈밑지방 제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밑지방 수술 후에 사시가 생기신 분이에요. 일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이 비대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시가 생기고 해당 병원 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응을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문매를 맞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사실로 보이잖아요. 이쪽도 사실로 보이고 대칭이 안 맞잖아요. 비대칭인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느 쪽이 다친 것 같아요? 한쪽이 다쳤다는 이야기, 양안을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오른쪽인 것 같죠, 그죠? 네. 오른쪽이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정확한 판별이 힘듭니다. 안과 의사가 아니기. 예,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걸 많이 하니까 이걸 맨날 체크하고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봐볼게요. 자, 요 사진을 우리가 눈하고 같은 종류의 사시가 생긴 눈이에요.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 눈이에요. 9가지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사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확히 판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죠. 네. 그죠?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한쪽 이 무슨 포즈에 하나만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 사진이. 봐볼게요. 자, 힌트를 더 드리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 흰색 화살표 있죠. 이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판별이 되시나요? 안 되시지 않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눈밑질을 한 후에 이 사시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사근이라는 근육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는 수술로 인한 유착 같은 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딱딱하면, 유착이 많으면 좀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미세한 근육이.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한이 있다,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판별을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면을 볼 때는 괜찮은데 밑을 볼 때도 괜찮은데 없다는 거죠. 양쪽이 대칭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위로 볼 때 왼쪽이 덜 움직여, 이 이야기예요. 요만큼 위로 볼 때 왼쪽이 덜 움직여. 왼쪽 상방을 끝을 볼 때는 괜찮은데 이쪽 상방 끝을 볼 때 여기가 조금 덜 움직여요, 여기.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왼쪽 하사근이 마비 혹은 약간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도 정면으로 보실 때는 아마 이럴 거예요. 정면으로 밑을 보기는. 아마 근데 이 눈도 결국은 이 상방을 봤을 때 얘가 못 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되게 심하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거보다는 회복이 좀 된 상태인데도 좀 사시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 대한 치료는 보면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것도 막 뭐 엄청나게 그분을 악마해가지고 막 써놨던데, 사실 그분을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해결책은 초기에 피가 고여 있든지, 무슨 유착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빨리 걷어내는 것이 맞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보존 쪽 치료를 해야 돼. 말이 보존 쪽 치료지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정상으로 대부분 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고자 이거를 알려면 모식도를 알아야 돼요. 눈에 붙어 있는 직근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 4개 바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상사근, 하사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사근이 눈밑 수술 때 다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이건 눈밑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안검 수술을 하든 이거 눈밑 지방을 건드리는 수술할 때 다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내측 지방이고 이게 중간 지방인데 이 사이에 근육이 이렇게 끼어 있는 형태로 이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눈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눈에서 빙 좀 헐겁게 돌아와 가지고 이 도르의 역할을 해서 눈을 움직임을 도와주는 거죠, 이 근육 자체가. 그러면 이 분은 여기에 어떤 형태의 손상이 왔었다고 추정돼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전에 괜찮았던 눈이 저렇게 사시가 오지는 않았겠죠, 여기가. 문제는 다치는 거를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조심하면 당연히 예방이 됩니다. 이게 다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육안으로 보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기를 결막을 열어서 여기 있는 내측이 있죠, 내측, 외측, 그 다음 하사시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한 상태에서 내 손으로 얘를 안 다치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위험하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태우는 행위를 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레이저를 이용한 썸씽들은 다 위험해요. 제 생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르는데, 첫 번째,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 절개를 한다. 이건 하나만 하는 행위고요. 뭐 레이저를 하는데 흉터도 안 보이면 되잖아요. 레이저를 하든 여기 전기 소작기를 넣어서 절개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 여기를 레이저로 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다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안 보고 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해서 재배치를 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가 다치지 않더라도 붓기가 많으면 안 돼요. 붓기가 많으면 그 붓기가 유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붓기가 많으면은 결국은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나 붓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기가 엄청 적어요. 저는 거기에다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확률적으로는 되게 작지만 생기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큰 분은 움직임이 클 거 아니에요? 눈이 작은 분보다, 안쪽에 파묻혀 있는 형태보다 눈이 커서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사실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눈이 돌출되어 있고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붓기를 많이 생길 수 있는 짓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지방이식을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붓기가 많이 생기죠.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붓기가 덜 생기게 외고정의 형태를 선호하는 거죠. 내고정을 하면은 붓기가 좀 더 생기는 편이니까, 외고정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유착이 안 생기게 안전하게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지방이식을 잘 안 쓰는 이유도 결국은 연관하면 얘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제가 외고정, 내고정을 혼합하기도 하고 내고정만 하기도 하고 외고정을 하기도 해요. 이 회복이 빨라야 되는, 하게 되면 자꾸 외고정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 형태가 저시는 게 붓기 때문에, 붓기를 줄여야지 사시 문제 말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가장 연관이 많으니까 결국 붓기가 위험한 거죠. 그쪽이 붓기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이 레이저 재배치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근육이 손상을 받아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결론은 내 사시근에 데미지가 왔다. 그래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치유가 되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을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처음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쪽 위쪽 상방 주시를 하고 있을 때 얘가 많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여기가 다쳤겠죠, 그죠? 상방을 보게 해주는 하사근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죠? 좀 더 움직이죠.
우측눈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조금 더 움직이겠죠. 얘가 중간 시점이고 최근이면 이제 중간보다는 최근이 좀 더 회복이 됐겠죠. 근데 사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 저런 일이 아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네. 그러는데 그럼 실제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진 않아요. 이 논문을 찾아봐도 사례별 이제 드문 케이스라서 문제는 드물더라도 생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들겠죠. 이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복시도 오고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병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팩트는 맞아요. 이 의사가 말하는 뭐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이게 합병증일 뿐이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하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죠. 이분한테 완치될 수 있다는. 그리고 사실 자체가 자기 잘못이라고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확률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작은 확률인데도 저는 더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웬만하면 안 생겨야 되니까. 아예 안 생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로냐 그렇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골프를 치면 짧은 퍼팅을 하는데 제가 하나 타이거 우즈가 하나 실수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타이거 우즈는 예를 들어 그 선수는 한 10,000개 하면은 하나 생길까 말까 하는데 저는 뭐 하면 10개 중에 아무리 짧은 퍼터라도 9개, 10개 중에 하나는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면은 더 줄어들겠죠. 그죠? 이게 뭐 0.01% 정도 되니까 10,0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000분의 1보다 더 줄이려면은 안쪽에 다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해서 줄여야 되고요. 육안으로 직접 수술을 하면 손으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유착이라든지 안쪽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붓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줄이려고 저는 하는 거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원장님한테 누미지방 재배치 받고 잘 됐었는데 이거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도 이렇게 누미지방 재배치 하시면서 저렇게 사실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없죠. 이 재배치하고는 사시하고는 확률상으로도 적고 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눈이 크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붓기를 막 줄이려고 여기 초점을 맞춘 이제 스토리도 있는데 이 현상이 눈이 큰 사람이 많이 생겨요. 확률이 많아요. 같이 유착이 있거나 다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눈 큰 분들은 사실은 없는데도 붓기가 예를 들어서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눈이 많이 불편하거나 복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붓기를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이렇게 이제 다쳐서 생긴 사시는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다쳐서 생긴 사시가 아니고 때문에 거기 지방 이식 막 같이 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지방 이식 같이 하거나 안쪽에 이제 붓기가 좀 많이 생기면 눈이 크신 분들 중에서 불편하다가 혹은 초점이 맞추는데 부어 있으니까 근육이 움직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붓기가 빠지는 동안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코 수술이든 눈 수술이든 뭐 쌍꺼풀 수술이든 유명하거나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공통적인 거는 보면은 붓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최대한 적어진다. 붓기가 적다는 거는 첫 번째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요. 모양이 예측이 가능하겠죠. 부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추측할 뿐이지. 이게 환자분의 주장이고 눈밑 수술했다가 사시 나서 눈이 너무 이상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했다. 근데 이거를 원인은 제가 봐서도 병원 측 대응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은 이미 벌어진 거고 이걸 설명을 하고 이게 좋아지는 형태를 관찰하고 이거를 괜찮다는 인식이 들었으면 좀 이분이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어느 한쪽을 편들자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눈밑 수술을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저 사례들도 이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눈밑 수술은 뭐 하안검, 제가 아는 눈밑 거상 뭐 이런 수술을 할 때 사시의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붓기를 줄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안 다치게 이걸 잘 피해야 된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착을 적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붓기를 적게 해야지 유착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